자, 두 번째는 두샨 블라우비치. 네. 자, 블라우비치 지금 파리 생제르맹 링크가 있어. 파리 생제르맹이 톱을 살려고 그러는 생각이 뭐 있는 건지 링크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해리케인 링크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블라우비치 링크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물론 이제 로마노도 이야기를 하고 뭐 이제 풋 메르카토나 이제 이런 언론들에서도 블라우비치와 이제 파리 생제르맹 얘기를 하긴 했어요. 뭐 다른 이제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블라우비치도 이거 뭐 사실상 던딜이냐 이렇게까지 그건 전혀 아니고 상황은 아니다. 그냥 이거 링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전방 자원을 뭔가 찾나? 이런 링크들이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로마노가 얘기한 거는 지난주 이제 첫쯤에 블라우비치 건으로 파리 생제르맹이랑 유벤투스가 이제 만났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리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내부 논의를 해서 이제 가능한 수준의 비드를 좀 결정하려고 유벤투스 측에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블라우비치 본인은 일단 파리 생제르맹 이적에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딜이 성사가 되려면 만약에 블라우비치가 이제 로마노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파리로 간다라고 본인이 마음을 먹었다면 결국 남은 건 구단과 구단 사이의 합의, 이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면 돼요. 지금 루카쿠가 여기 같이 엮여 있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루카쿠가 지금 인테르는 이렇게 돼서 저희가 찬호 형이랑 루카쿠 영상을 찍으려고 그러는 거고 루카쿠가 지금 연결된 팀은 유벤투스이기도 하고 맞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연쇄적으로 같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적 시장을 쭉 놓고 봤을 때 이런 류로 이제 연쇄 이동이 뭐 있었던 케이스가 많이 있죠.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뭐 이 선수 나가고 이 선수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었던 뭐 이거는 연쇄 이동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루카쿠를 영입하려는 그 이적료 5만 원을 맨유에 팔면서 이 생긴 자금을 통해서 이제 루카쿠를 영입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약간 뭐 비슷한 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풋메르카토는 블라우비치가 이미 파리 생제르맹이랑 개인 합의를 마쳤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공신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렇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유력한 기자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또 개인 합의가 이적이냐 그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보너스 포함해서 시즌당 한 150억 정도의 5년 계약을 했다고 하고 이게 소스마다 개인 조건이나 그런 연봉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추측해 보면 뭐 한 110억 정도에서 150억 정도 이게 뭐 보너스를 포함하느냐 아니면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갈리기 때문에 뭐 요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남은 건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벤투스와 협상을 해서 이 선수를 데려오냐. 참고로 블라우비치는 지금 유벤투스랑 2026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럼 계약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지금 23년이니까 3년 남았어요. 엄청 남았어요. 뭐 어쨌든 이 이적을 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한 칼자루는 유벤투스가 쥐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구단 간의 합의 이후에 이제 개인 조건을 좀 봐야 되는데 페드로 알메이다도 이제 이적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한 걸 들어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금액, 언급되고 있는 금액은 한 8천만 유로 정도, 한 1,100억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블라우비치도 사실 어린 선수고 어리고 저 선수도 어쨌든 능력이 있는 선수고 골 넣은 거 보면 꽤 많이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벤투스 빅리그고 유벤투스에서 지난 시즌이 이제 좀 아쉬웠죠. 이제 폼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뭐 이 선수가 당했었던 부상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뭐 이적을 한다면 뭐 파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톱 자원에 대한 열망이 계속 있었고 이거는 앞서서 저랑 뭐 형철이랑 영상 찍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파리는 뭐 이선 자원 기존 이제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 이제 이 스리트홉이 이제 가동이 됐었는데 전문적인 톱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애매하다라는 게 현실이었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류로 이제 블라우비치를 좀 노리는 게 아닌가. 뭐 사실 공격수 있는 게 나도 왜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스날도 약간 저런 공격수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키 크고 저런 공격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 옵션이 달라져. 그러니까 저는 능력은 확실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 선수의 좀 가라앉아 있는 폼을 좀 이렇게 당겨서 올려야 되는데. 얼마나 끌어올려 있을지가 중요하고 그 아까 연쇄 이동 얘기한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좀 이어가자면 로마노가 이것도 이야기를 한 건데 유벤투스가 이제 루카쿠에 비드를 했다. 이제 사실 루카쿠는 저희가 최근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벤투스 제안에 관련해서는 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은 적이 없다라는 의견이 좀 대다수긴 했어요. 근데 뭐 이따 찬우 형이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약간 상황이 바뀌었죠 지금. 그래서 유벤투스와 루카쿠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일단 나오고 있는 금액은 한 530억에 여기에 이제 에드원 포함해가지고 한 560억 선, 70억 정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달리는 거는 8월 4일까지 블라우비치가 만약 판매가 된다. 다른 클럽으로 이적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좀 유효하다고 합니다. 근데 첼시는
8월 이전에 루카쿠를 조금 정리하고 싶어 하죠. 근데 파리가 블라우비치를 노리는 이유에 관해서는 어쨌든 이카르디의 이탈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파리 생제르맹이 에케티케가 유일한 이제 스트라이커입니다. 근데 에케티케는 지난 시즌 모든 대회 총 4골을 득점을 했고 이제 원톱 포지션에 관련해서는 좀 갈증이 있다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고 파비앙도 좀 영 못 믿어하던데. 네, 이제 현지 팬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아마 루초도 이제 신인 감독이잖아요. 루초 입장에서도 원하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원하는 보강 포지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파리는 톱에 대한 갈증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블라우비치 영입으로 공격 옵션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지난 시즌 스탯을 보면 이거 TM 기준인데 골만 한번 보겠습니다. 세리에 27경기 10골, 챔피언스리그 1골, 그리고 유로파에서는 3골. 그러면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14골. 네. 사실 뭐 전체적인 스탯은 조금 아쉽긴 했어요. 많이 넣지는 못했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선수가 부상도 있었고 그리고 알레그리 하에서의 유배가 지난 시즌 엄청 좋았느냐 좀 애매했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라우비치의 폼도 같이 좀 떨어진 듯한 느낌도 있었는데 뭐 결국에는 이 선수의 폼을 만약에 이적한다면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툴은 확실하고 쓰면 되게 잘 쓸 수 있는 공격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근데 약간 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나는 왜 내가 이거보다 골을 더 많이 넣었다고 생각했지? 약간 임팩트 있는 골들이 있어서 그런가? 근데 이제 뭐 피오렌티나 시절이랑 약간 겹쳐 보인 걸 수도 섞여서 생각. 난 이거보다 왜 골이 훨씬 더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피오렌티나 때 저 때 골 그걸 내가 머릿속에 넣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뭐 피오렌티나 2021 시즌에 21골 넣었고 히트 많이 쳤죠. 2022 시즌에도 이제 세리에 전체로 해가지고 뭐지 17 거의 20골 넣고. 네, 이적 전까지 이제 17골을 이제 넣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가 약간 좀 뭐 겹쳐서 보인 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블라우비치의 뭐 이제 득점력에 아마 파리도 좀 주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블라우비치가 파리 생제르맹 이적을 한다 쳐. 그건 이제 가정입니다. 지금 가지고는 뭐 전혀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되면 이강인 선수랑 호흡을 맞출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블라우비치에게 뭔가 그냥 제공권에 특화된 그런 느낌을 기대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면 뭐 이제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건 뭐 아무래도 마요르카의 무리키나 예전에 이제 지로나의 스투아니 같은. 스투아니. 이제 진짜 뚝배기. 네. 요런 느낌의 공격수는 아니기 때문에 키는 커요. 근데 이제 지난 시즌 10골 넣었었는데 그중에 이제 머리로 넣은 골이 1골이었고 이 선수는 아무래도 위쪽보다는 이제 아래쪽 잘 쓰는. 네, 이제 발밑을 좀 이제 괜찮게 가져가고 있는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난 시즌으로 좀 돌려봤을 때도 24골 중에 헤더 득점이 4골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키에 비해서 이 선수가 뭐 타겟터냐? 그렇다고 보긴 힘들고. 근데 어쨌든 이제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그런 뭐 등딱이나 연계에 있어서는 블라우비치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꽤 괜찮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프 더블 능력에 있어서의 루초가 이 선수를 좀 어떻게 활용하냐. 왜냐면 루초도 결국에는 이제 오프 더블을 위주로 하는 그런 선수들을 안 다뤄봤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 위주로 다뤘죠. 뭐 사실 스페인 바로 직전 감독직 얘기를 좀 하자면 루초가 이제 스페인 국가대표팀 감독이었죠. 네. 냉정하게 봤을 때 스페인의 카타르 월드컵은 실패입니다. 실패죠. 네, 실패인데 일본전 이런 거 생각하면. 그치. 근데 이제 일본이 사실 뭐 되게 잘한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스페인 메인 공격수가 모라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모라타도 사실 이제 뭔가 뭐 온더블 상황에서 막 진짜 득점을 엄청 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 선수도 옵사이드 많이 걸리긴 하지만 계속 이제 라인에서 있는 선수고. 그러니까 옵사이드 라인 룰 바뀌면 모라타 이득 볼 거다. 그래 베르너 이런 선수들. 근데 이제 모라타 같은 경우도 활동폭을 되게 넓게 가져가면서 이제 또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뭐 블라우비치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뭐 루초가 뭔가 낯선 느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이강인 선수의 시점으로 조금 보자면 어쨌든 동료의 그런 침투 타이밍이나 이 선수가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데 귀신입니다. 특히 저는 지난 시즌 라리가 활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거의 뭐 완성형이라고 가깝게 저는 가져갔다고 보는데 그런 찬스 메이킹을 했을 때 블라우비치가 뭔가 좋은 오프더볼 움직임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뭐 이거는 파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이 듀오가 될 수 있다.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보면 그림은 좋은데 근데 일단 이 이적이 성사될지 안 될지를 뭐 아직은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적 초반 아까 완전 초반이야. 얘기를 했듯이 블라우비치는 뭐 지금 완전히 구체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인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사가 됐을 때는 저는 좋은 이적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 그러면은 블라우비치는 파리에서 어떻게 쓰일까요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딜의 진전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니 그쵸? 한번 링크 차원에서 다뤄봤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입장에서도 이제 선수들의 영입 단계가 좀 이제 마무리된다라고 우리가 느꼈을 때 이제 엔리케의 그런 전술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4-2-3-1을 쓸 건지. 근데 헨리 케인은 사실 또 이제 4-3-3을 굉장히 많이 썼던 감독이기 때문에 4-3-3이 됐을 때 뭐 이제 이강인 선수가 뭐 이제 뭐 메잘라로 기용될 건지 아니면 이제 우측 윙어 자리에 갈 건지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스트라이커들이 왔을 때 활용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부분 좀 디테일하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